윤통 계엄에 대해서 음 우리가 이제 탄핵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상황이죠. 네, 이번 과정에서 많은 인제 그 군 지휘관들 간부들의 증언들이 있었어요. 이 증언들이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이 공개되고 증언들이 모여지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이제 나옵니다. 한번 그것들을 보도록 하죠. 쏟아진 군 지휘관들의 증언들을 보면 우리들이 다 인제 알고 있는 것들, 윤통 측에서는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의원이 아니다, 동향 파악이라고 했지만 현장에 출동했거나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은 전혀 다른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곽종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1 공소작전 참모도 이 여단장 옆에 있는데 대통령님 지시라는 단어가 기억난다.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고 이진우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구민이 김대우 수사단장이 체포한다는 지시와 명단을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 김 전 단장도 여인영이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했다. 줄줄이 명령이 하달됐음을 짐작하게 한다. 누가 봐도 동향 파악의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다. 왜냐? 포승줄과 수갑 등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또 절차적 하자 문제, 공고문을 토대로 작성해 계엄 사령관 결재와 대통령 제거 안 했죠. 예, 포고령 1호도 못 받고 이 서명이 들어간 문서도 못 받고 정해진 절차를 건너뛴 채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의 포고령이 발표됐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음 자, 여기도 이 계엄 과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너 말렸냐? 이 사람은 이거 계엄 안 된다. 해제해야 된다."고 조언했는데 예, "너는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박한수가 쿠사리를 줬다는 거야. "넌 뭐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어? 뭔 해제야?" 이러면서 말이야.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사령관한테 건의했는데 예, 오히려 일머리가 없다는 욕을 먹었다. 그 현장에서 그 계엄 날에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경우 제가 당일날에 우리가 이제 같이 방송을 봤지만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명령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막 시민들을 막으려면 충분히 막 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애들이 설렁설렁 이러고 그냥 "예, 예." 이러고 그냥 밀린다든가 차를 끌고 와서 둘러싸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뭔가 이게 군인들이 현장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애들을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이런 그림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애들이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밑에 있는 애들일수록 더더욱 오히려 이런 명령의 부당성을 느끼고 애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 현장의 내용들이 또 고스란히 증언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대체 뭘 노린 거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소연을 한 거야. "이걸 왜 우리한테 시켜?" 이러고 간부들의 통화 녹취 내용이 나왔습니다. "야, 난리인데 지금 6.25 때랑 비교를 지금 난리가 더 심해." 이런 내용이에요. 보죠. 김 단장은 자신이 국회로 가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으면서 지금이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애둘러 전했다. "야, 난 지금 이해 가지. 추측이 가지. 아니, 사령부가 아니라 지금 나 나와 있어." 이러면서. "이건 뭐 지옥도 아니고 이건 뭐 때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어떡하냐. 수사 인력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겠다는 거야. 명령도 없어. 야, 니네 소집됐냐? 소집이 아니고 지금 난립니다. 야, 나는 지금 이거 뭐지?" 이러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예. 어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가 되는데 "정식 명령도 없어요. 음. 지금 난립니다. 위에서도 그냥 계엄 선포만 했지 세부적 절차에 대해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럼 뭘 노린 거죠? 지금 대통령이? "몰라. 우리는 뭐 군인이니까." 이런 거예요. 예, "몰라. 우리는 군인이니까." 그럼 뭐 다 우리 나중에 우리를 갖다가 때려 맞겠네요, 우리는. 예. 상명하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결국 윗선이 나중에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거란 뜻이었을 거다. "야, 너네도 소집됐냐?" 뭐가 계속 내려오고는 있어, 명령 같은 게. 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대통령을 통해서 인제 명령이 쭉쭉쭉쭉 내려왔으니까 얘네들은 인제 대통령 명령인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저 현장에서 밑에 있는 애들도 그런 거야. 아니, 대통령이 대체 뭘 노린 거야? 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
명령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바로 부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애들이 나가서 뭔가 같이 싸우거나 뭐 총을 들거나 할 텐데 싸울 만한 명분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도 이해를 못한 거지. 국회를 왜 가라고 해. 국회를 가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부당하니까 애들이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기서 녹취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뭘 노린 거야 이거. 왜 우리한테 이걸 시켜? 이제 이런 의문을 현재가 던졌다는 거 보면 대통령의 어떤 이 체포 명령에 대한 것들이 실제 존재했었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부당하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예.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계엄 나 잠 못 넘겠다. 지시를 거부했다. 이제 나오죠. 그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서 이렇게 명령의 부당성에 따르지 않았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애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법을 따질 여력이 안 됐다는 다른 사령관들과 달리 국회에 투입된 일선 군인들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네, 명령이 이거 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A 중사가 거부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애들이 따르질 않는 거지. 이 명령에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 명분도 없어, 합법성도 없어, 절차도 안 지켜. 이러니까 따르질 않은 거예요.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결국에는 일선 현장의 군인들이 윤통의 계엄 시도를 이뤄내지 못하게 막은 셈이 된 겁니다. A 중사가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못 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람은 작전에서 나중에 배제됐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제 윗선에서는 그걸 우리가 따질 여력이 안 됐다면서 이제 그 별들끼리는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우리는 했다고 하는데 군인이 상명하복이 미덕이니까 그냥 따랐다라는 논리지만 그 더 아래에 있는 애들은 아예 안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판단에 따르지 않았다는 증언들은 계속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재고 요청하고 너희는 서강대기 넘지 마라 이러면서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현장의 군인들이 있어서 윤통이 계획했고 김용현이 계획했던 이 불법적인 계엄령이 결론적으로는 현장의 애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래 이렇게 절차를 지킨다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애들이 그 문서가 딱 내려오고 명령이 제대로 하달되고 이러면 애들이 따르지. 근데 지금 이번 계엄 저기도 봤듯이 명령은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정상적인 문서, 서류, 확인 작업이 없는 거야. 그냥 마구리로 막 내려오니까 애들이 못 따르는 거지. 이게 뭐야? 뭐 장난하나 이러고 하지마 이러고 안 따라보는 거지. 왜냐면 윗선이 자기네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왜 문서가 위에 결제해서 갑니까? 그건 위에 도장을 찍은 애들이 지들이 책임지겠다는 의미거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시키면 애들이 갑니까? 안 가지. 그게 독박을 씌우는 건데 지가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애들이 그런 걸 아니까 안 하겠다. 보이콧 해버리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얼마나 잘못된 절차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오죽 그 명령이 잘못됐으면 밑에 있는 군인이 그것도 말단 군인이 안 듣겠어. 이건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현상은 성관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었죠. 성관위의 그쪽으로 진행됐던 애들이 현장에 말단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가서 야 갖고 와 서버 이러는데 못 갖고 옵니다. 왜 못 갖고 와? 저걸 어떻게 갖고 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안 돼요. 이거 들어가면 우리 불법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못 갖고 와. 에이씨 이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절차를 어기는 이유가 이것들이 불법이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얘네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인지를 못하니까 현장에서 다 막힌 거야. 그걸 밑에 있는 애들이 시키면 다 할 줄 알았던 건데 막상 밑에 있는 애들이 집단적으로 안 해버리니까 서버도 못 털어. 뭐 국회도 들어가지도 못해. 뭐 제대로 뚫지도 못해. 국회의원 뭐 막지도 못해. 이런 결과가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부랴부랴 이제 계엄이 진압되고 나서는 증거인멸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예, 김용현의 자료들 무려 3번이나 비울 정도로 이 문서를 갖다가 막 없앤 다음에 증거인멸 정황 진술 확보가 이 김용현 장관이 이것저것 시킨 거예요. 어떤 증거인멸을 시켰다는 거야. 밑에 있는 애한테. 그래서 얘가 그걸 지우는 과정을 이제 증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김용현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 씨가 김용현의 지시로 3시간에 걸쳐 자료를 파기한 것. 이 통만 3번을 비울 정도로 엄청난 서류를 다 파기시키고 그다음에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파손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 파손하다 자기 손가락까지 다쳤다.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애를 쓴 국방장관이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의도가 정말로 그렇게 당당하고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 애국적인 목적을 가졌다면 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을까? 왜 저걸 가지고 저렇게 없애려고 애를 쓰고 남들에게 공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상하잖아.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저들만 알고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공개가 되길 원하잖아. 그런데 오히려 숨겼다는 거야. 이상하네. 증거를 숨겼다라는 거는 죄를 졌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죄를 안 졌는데 왜 저런 걸 지우냐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죄가 뭐냐는 거야. 군대를 동원한 죄가 계엄 이란 게 내란 말고 뭐가 있냐는 거지. 뭔가 여기서 본인들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부당한 의도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그게 순수하게 뭔 놈의 부정선거니 뭐니 이딴 거는 다 헛소리고 실제로 다른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서를 가지고 없애려고 발악을 한 거 아니냐. 오히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부정선거 증거 뭐 어떤 야당의 나쁜 짓들 뭐 야당의 불법성들 이것을 공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지우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부정선거라고 외쳐대는 거는 결국 전응한 놈들 이용하기 위한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번 계엄을 가지고 1인 독재 윤석열 독재의 새로운 세상 그런 일종의 남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내란을 목적으로 한 서류들을 없애지 않았겠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대화 내용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부정선거로 밝혀야죠 이러고 순수한 내용이면 지울 리가 없지. 당당하게 거봐라 우리 이렇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면 되는데 그거를 싹 다 없애버렸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뿐만 아니에요. 김용현 밑에 여인영 마찬가지입니다. 방첩사 간부가 여인영의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다.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계엄의 주요한 인물들 여인영, 김용현 얘네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삭제하기 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선거 정리한 내용이었어. 이상하잖아.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했다며. 근데 부정선거 관련한 자료를 지우려고 애를 썼다라는 점이 웃기지 않냐 이거지. 이걸 갖다 언론에다가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뭐 툴투브한테 주든지 지들이 믿는 어떤 그 삼류 개병신 개장으로 걸어놓는 그 삼류 개병신 꼰대 툴투브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이 막 그거를 읽으면서 하루 종일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줬을까? 왜 그럴까?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아니 되게 재밌네. 나는 지금 이 대목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우겨대는 전의가 놈들의 주장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다 파기하고 없앤다. 중국 간첩 새끼가 여기 들어가서 중국 놈들이랑 같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다 파기하니까 서버를 까보자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정작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건 얘네들이야.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배아무개 중령은 여인영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 자료 정리 다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여인영이 평상시에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간부를 통해 부정선거 링크를 보내면 나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나는 부정선거 유튜브를 보면서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던데 왜 이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검토 보고서까지 내가 써야 하는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생각을 해봐. 이게 뇌세포가 한 3개 정도 돌아가는 정상인이라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애들의 유튜브 애들의 화질이나 음질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 음질도 더러워. 병신이 방송도 맨 허접해갖고 조명도 개판이야. 합성은 더러워. 여기에 뭐 말하는 거 보면 애들이 말을 어버버하면서 말도 똑바로 못하는 진짜 무슨 직접 장애를 가진 애들 같은 이런 꼰대 새끼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부정선거 씨부리고 앉아있는데 그거를 정상인이 보면 뭐라고 느끼냐면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돈을 버는 이런 뭐 오컬트한 세상이 있네? 이런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고 신기하게 볼 뿐이야.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은 심각한 지적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쉽게 말하면 밑에 있는 애들 보면 이거 뭐지? 왜 병신 같은 걸 왜 믿지? 신기한 거야. 내 냉정히 말하면 위에서
인사권자가 이거를 봐라. 인사권자가 얘기하니까 그걸 아점 떨기 위해 지금 뭐 믿는 척하고 위에 애들도 막 그런 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냥 선동당해가지고 그냥 애들부터가 이 관종 같은 관심이 필요한 이 부정선거 충들이 여기 붙고 웬 개독교 쓰레기 새끼까지 붙어가지고 병신짓을 하고 자빠진 거지.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이런 거 가지고 밝혀지겠냐 니들 머리로? 아휴, 접힌종이지도 못 알아보를 그 똥대가리로. 하여튼 여인영이 선관위 부정선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사전투표 부실관리 또는 부정선거를 구별해야 된다고 직언을 했는데 여인영이 아니라는 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예. 여인영이 계엄 나흘 전, 이거는 증거인멸 전이네. 계엄 전이네. 나흘 전 서류 가방을 들고 김용현이 있는 한남동 공간으로 갔다. 그러니까 얘네 여인영과 이 김용현이 이번 계엄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야. 중하니까 또 중국 생각나네. 계엄 예상 못했다는 문구석 알리바이와 달라. 이 여인영은 나는 몰랐다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김용현이랑 짜고 친 거 아니냐. 계엄 사전 모의 숨기려고 한 정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발악을 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이재명 건이든 어떤 세상의 범죄자들을 얘기를 해보면 이 당당한 사람과 당당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과 범죄자들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야. 당당한 사람들은 뭐를 뭐 지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 당당하게 다 가져가 이러고 다 오픈해버리고 빨리 와라 이러지. 근데 저렇게 뭔가를 지우거나 궁색하게 막 말을 맞추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 자체가 범죄자들이 하는 거라고. 범죄자.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그랬잖아. 자기가 어디 증인을 갖다가 따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된 거 맞지요? 이러고 그러다가 증인 회유했다는 식으로 또 지금 수사받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자기가 당당하면 그런 뻘짓을 할 이유가 없어. 자기네들이 당당하다면 서류, 문서, 핸드폰, 노트북을 파괴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무죄가 입증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지웁니까? 지운다는 것 자체가 음흉하고 더러운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좋은 확실한 정황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렇게 증거를 은폐하는 애들, 더 웃긴 거는 부정선거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고 자기네들이 계엄을 했던 자료를 폐기했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말하는 애들이 부정선거 관련해 증거를 은폐했다고 애들이 화났다 이건데 정작 은폐하고 폐기한 건 얘네들이야. 그 쟤네들의 거를 또 빨아주고 미화를 해. 그런 놈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지옥을 가지. 이러다 보니 나와 있는 진술들이 너무 많이 공개가 되고 윤통 측에게 유리한 내용이 없어 지금. 윤통 측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 1도도 없어. 1도도.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이건 부당해서 못하겠다. 얘네들이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내용들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게 너무나 합법적이고 너무나 긍정적이며 이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그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두가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윤통이 이건 탄핵을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 내란을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 이거 진짜 윤통 무기징역 나오겠구나. 사형 나오겠구나. 이러고 보는 거야. 오죽하면 세계 베팅 사이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75%로 봄. 야, 트럼프의 당선을 맞추는 곳이야. 역설적이네. 트럼프 당선을 맞춘 베팅 사이트에서 윤통의 탄핵 인용 가능성 75, 80%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예. 올라간 거 보소 그냥. 그래요. 12.3 비상계엄 직후 윤통 탄핵 여부에 대한 질문이 그때부터 올라왔는데 75에서 80%까지 오르고 있다. 야, 베팅 금액도 82억 원. 이거 안 돼. 제가 이거 계엄 날 때부터 계엄 할 때 우리가 생방송 보면 내가 이거 윤통 이러면 이거는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고 윤통은 이거 탄핵 못 피한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정권 망했다. 이러고 그냥 바로 진단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똥대가리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농하면 맨날 틀리잖아. 그런 틀린 놈들끼리 모여봤자 되는 건 받는 건 조롱밖에 없어.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계엄이라든지 그 계엄을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계엄을 하는 목적이라든지 계엄을 향한 방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고. 부정선거를 자기가 확인해서 가더라도 군인을 동원하면 안 돼. 그때는 경찰과 법원의 고발과
이런 수사를 통해서 들어갈 문제지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를 갈 수 있는 어떠한 법조항이 없다고. 그런 건 통치가 아니야. 그건 불법이고 그건 내란이야. 국회로 보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다고. 그 자체가 내란이라니까. 불법이고. 그걸 위한 절차, 그걸 위한 어떤 공식적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법에 허용되어 있는 그 어떤 조항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없는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이라고. 근데 불법적으로 군인을 동원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다고.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무적 감각이 좋지도 않고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없으면 우파에 대한 이해도 없으니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거라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의 목적을 이해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권력만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니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 정무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택하는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하는 거죠. 이게 계엄이라는 게. 자기 딸은 이게 통칭이다라고 생각하고 실패가 없다. 군인을 동원하면 다 싹 다 그냥 잡아들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헛뻘짓을 한 거야. 이 결과는 사이비 개독교 족밥 새끼들이 우파의 주인인 양 깝치는 상황도 만들고 부정선거라고 하는 다 죽은 떡밥을 다시 살려주고 이러면서 우파 진영이 선거 나올 자격조차도 없이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선거를 부정하면서 선거에 왜 나오냐. 부정선거라고 외치는데 차기 대선에 나올 거야?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차기 대선에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거냐고 이 족밥들아. 아닐 거잖아. 부정선거인데 뭐 선거를 지지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모순이 생겼지. 그리고 가장 싫은 거는 이재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윤통으로서는 자기가 확실한 계엄의 필요성에 걸맞는 증거를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단 1도도 제시하지 못한 채 저렇게 그냥 가루가 돼서 사라지게 생겼다. 이러니 이제 윤통이 최후 변론을 남긴 상황에서 온갖 잔머리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기 딴에는 체포를 안 당하려고 발악을 했죠. 체포를 안 당하려고 발악을 했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대통령 따위가 체포를 안 당하려고 발악을 해? 이게 웃긴 거야. 국회의원이고 누구도 그럴 수가 없어. 이 사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지지율도 얼마 안 나오는 대통령 따위가 무슨 지지율이 100% 나와도 안 돼. 대통령이 어떻게 그러냐고. 체포를 안 받으려 체포영장을 피하려고 개발악을 치고 국민들을 방패막이 삼고 그런데도 내가 뭘 했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공권력 앞에서 틀tu브 새끼들 다 도망가고 그거 소용없다. 그게 집단 지성이라는 거다. 결국에는 용산 그 내에서도 직원들이 안 도와주잖아. 경호처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보이콧하고 그냥 팔짱 끼고 안 도와주잖아. 그러니 그냥 무혈입성에서 바로 체포해서 데려오잖아요. 왜? 우리의 갖고 있는 사법에 대한 권위 그건 지켜야 되는 거야.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니까 어디 건방지게 누구는 특별하게 영장 피할 수 있고 누구는 영장을 받아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권위로 누르려고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야. 근데 대통령이면 자기가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할 때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나가겠다 해야 멋있는 건데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건데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끝까지 버티겠다. 이런 사고라면 본인이 결국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 난스탑 구속되잖아. 그걸 갖다가 절차가 어쩌니 저쩌니 뭐 따질 필요는 없어. 그냥 자기가 한 절차적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계엄 상황을 보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체포의 과정, 구속의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했던 이상한 소리들, 이상한 주장들. 자, 그래서 어떤 걸 생각하시냐. 마지막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겠다. 불명예 파면보다는 조건부 퇴진을 택각할 것이다. 라는 것도 머리를 굴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그 하야론과 비슷한 거죠. 맥락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탄핵을 당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 그래서 하야를 택하고 멋있게 내려가겠다 와.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응용해도 옵션 2가 나온 거야. 그게 뭐야? 임기 내가 단축하겠다.
내 임기를 내 스스로 1년 뭐 단축하고 그 안에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탄핵하지 마. 이거야 지금. 아니 하야는 상관없대요. 예, 대통령 스스로의 하야는 뭐 상관없다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뭐 하야가 됐든 임기 단축 개헌이 됐든 둘이 하여튼 맥락이라는 거는 탄핵을 피하기 위한 옵션이라는 점에서는 맥락이 비슷한 거지. 근데 자기가 선택권이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웃긴 거예요 지금. 우리 윤통이 이런 걸 왜 고민했을까? 물론 뭐 윤통 쪽 변호인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것부터가 지금 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을 한번 쓱 보고 쓱 간을 본 다음에 이 간을 어디서 보냐? 저기 그 틀튜브 애들 있잖아. 틀튜브랑 이 개독교 애들 쪽에 간을 쭉 본 다음에 애들이 그것도 괜찮다 하면 요대로 가는 거고 얘네들이 막 광 부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 뭐 난리를 친다면 없던 일이 되고 이렇게 간 보는 거죠 지금. 예. 어쨌든 간에 최후 진술서를 가다 놓고 있는 우리 윤통. 최후 진술은 뭘 던질 것이냐. 지난해 12월 달에 뭐하냐. 나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 안 지켰죠. 예. 전혀 약속 안 지키고 그냥 뭐 더 나갔지 막 나갔지. 그러다 보니까 파면을 통한 불명예 퇴진보단 일단 기각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하는 게 급선무. 그 다음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을 제한하면서 탄핵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에게 심기를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 좀 봐줘 이거. 조건부 기각 결정을 받으면 헌재로부터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구상으로 이거죠. 임기 단축을 제한을 해갖고 헌재로부터 조건부 기각을 받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 뭐 헌법재판소랑 거래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 국가적 이익을 모두 따져보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럴 거였으면은 그럼 미리 얘기하던가. 미리 부정, 선거니 뭐니 그런 걸 왜 언급을 한 거야 그 거면. 저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그 대통령 쪽 변호인이 흘린 얘기인데 지금 그래놓고 또 대통령 변호인이 또 아니라고 부정하는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런 이야기를 애초부터 헌법재판소 가자마자 내가 조건을 제시하겠다. 내가 임기를 그러면 내가 6개월로 뭐 1년으로 줄일 테니까 그 남은 기간 내가 개헌만 하겠다. 그것만 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뭐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가. 그럼 뭐 이 맥락이라도 맞잖아.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궁색하게 나온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웃긴 거야. 그 헌재에서 나머지 애들이 다 위증해주고 나를 위해서 증언해주고 그걸 기대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통하니까 에이씨 이러고 인용될 것 같으니까 저런 얘기 꺼내는 궁색한 모습이 돼버리잖아. 왜 사람이 이렇게 모양 빠지게 사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윤통은 개헌안에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예.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안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최종 의견 진술서를 직접 작성 중이다. 조건부 개헌안이 아닌 국민 여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 마지막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예. 임기 단축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대통령이 숙고하고 있다. 탄핵 국면 초기부터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자주 했는데 지금도 여전하시지 않냐. 뭐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내일 나올 내용은 뻔하죠. 우리 윤통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 안 봐도 DVD고 맨날 그 멘트가 맨날 거기서 거기잖아. 뭐 이게 야당의 과도한 무리한 탄핵과 예산안은 국가를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런 방법 중에 모색을 하다 제가 계엄이라고 하는 그것도 2시간 만에 끝나는 이런 가벼운 소동 정도의 계엄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뻔하죠. 멘트가 거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윤통은 그런 주장은 자기가 계엄을 한 명분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는 1도 중요하지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는 자기가 헌법 조항이 있고 법 조항이 있는 이 계엄에 대한 조건을 내가 지켰느냐야. 절차를 지켰느냐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윤석열 변호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계엄에 정확하게 일치한 조건이었냐. 계엄의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다는 거야.
그러면 그 행위를 분석을 해 보자면 민주당의 폐악질들 예산안을 깎고 연속 탄핵을 시키는 행위보다 대통령이 절차를 안 지키고 계엄을 한 게 더 나쁜 짓이 되는 거라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윤리 도덕적이고 법적인 비교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버리기 때문에 윤통이 변호해서 망한 거라고. 그러니 남는 거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개독교나 뭐 신천지 전응아 새끼들 데려다 놓고 얘네들 가지고 끝까지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발악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윤통이 정무적 감각이 뒤처지시는 건데 그 새끼들은 지금 윤통파리에서 돈 버는 거야. 그 새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벌이 수단일 뿐이지 윤통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윤통이 탄핵을 당하는 순간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워져요. 언제 그랬냐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없어진다고. 윤통은 지금 망상을 갖고 있다니까. 이게 나를 위한 영원한 충성이고 나를 교주로 무조건 모시는 이 새로운 서결교가 서결교다. 나는 얘네 너희들의 영원한 교주다. 아니라고. 우리 서결이 형님은 그냥 돈벌이야, 돈벌이. 일종의 그냥 테마주 같은 거라고. 그런데 그 테마주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져. 우리가 뭐 지금 뭐 이명박주, 뭐 박근혜주, 뭐 노무현주 뭐 이런 테마주를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해. 그냥 바로 사라지네. 시장에서 없어져. 그래서 우리 유통이 저렇게 인제 하시는 방향이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너무 365 너무 천박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 저런 수준에 머물렀으니 나라를 말아먹는 거야. 다시는 우파 바닥에 이런 류의 음모론과 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는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파가 어떤 사람들과 손절을 하고 어떤 정치인들은 우리가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